과학은 항하다.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항하쌤이에요. 항하과학TV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뭘까요? 그래요. 중추신경계에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파악해 주시고요. 각각 역할들을 꼭 학습해 주셔야겠는데요. 자, 중요한 건 앞에 1부에서 한 뉴런, 그리고 2부에서 한 뉴런의 구조, 그리고 3부에서 오늘 하게 되는 바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거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항하쌤과 바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과학은 항하다.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뉴런이라고 하는 거 보고 오셨죠? 그리고 뉴런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런의 종류까지도 학습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하쌤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연합 뉴런에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거에 관련된 중추신경계에서 중요한 대뇌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뉴런도 출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걸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그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온다고 해야 되나? 비등비등한 그 그림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뇌 그림입니다. 자, 뇌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뇌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뇌 안에는 대뇌도 있고 간뇌도 있고 중간뇌도 있고 소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명칭 그리고 각각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학습해 보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과 우리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우리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앞강에서 얘기했어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중추신경계는요. 자극에 대한 판단 명령을 내려야 되죠.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그냥 노출되고 사고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뇌는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추신경계에 자극에 대한 판단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뇌라고 얘기했죠? 대뇌도 있겠고 큰 뇌예요. 작은 뇌인 소뇌도 있겠고 중간뇌도 있겠고 간뇌도 있겠고 선생님 이름이 너무 많아요.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돼요. 거기에 역할까지도 우리가 하는 기능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겁먹지 말고 잘 쫓아오세요. 자, 따라서 이러한 뇌 그리고 척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알려주지 않는 학교도 있으니까 살짝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표기는 해볼 겁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로 구성되는구나 라는 중추신경계가 있다면 큰 틀을 먼저 보고 가죠. 자, 여기 손끝 발끝까지 가는 말초신경계가 있죠. 중추신경계에서 쫙쫙 뻗어 나와서 각 부분과 중추신경계를 연결해 줍니다. 선생님이 앞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 디스크로 여기 있는 주사를 잘못 맞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사진도 보지 않고 엑스레이도 찍지 않고 그냥 주사를 그냥 냅다 찌르시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서 의료사고로 제가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착한 건지 바본 건지 그냥 스스로 감내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주사를 맞은 동시에 갑자기 다른 나라 행성에 갔다 온 기분이었어요. 으악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원래 고통을 되게 잘 참는데 이거는 전개 감전된 쇼크 증상이었어요. 근데 손끝까지 쫙 오더니 그때부터 점점 이게 팔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썩어서 이게 없어지나? 검게 물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잠을 아예 못 잤어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 되게 안타깝게 그 천재 분께서 그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공연 준비하시면서. 근데 제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받고 중추신경 약하고 같이 먹으니까 사람이 바보가 되고 온몸이 다 아프면서 막 독감도 걸리고 질병에 막 취약해지더라고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자, 반쪽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그래서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어떻게 막 그러면서 저희 아이도 못 안아줘요. 무거운 걸 아예 들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보면 되게 가벼운데요 하는 물체도 제가 잘 못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는요, 이렇게 뻗어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게 신경계는 중추와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선생님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이거 100% 출제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명칭들 이름 가보도록 합니다. 선생님 강의 찍으면 그거 열심히 들어주실 거죠? 그때 또 홍보할게요. 자, A 부분은요. 누가 봐도 그림 면적 요 부분 되게 크게 차지하죠? 자,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요. 학교 시험은 아직까지 칼라가 아닙니다. 흑백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프린터기가 좋지 않은 학교들은요. 다시 검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라인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조금 그어서 다시 인쇄하곤 하거든요. 저희가 인쇄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요. 인쇄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모든 학교가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크게 무슨 뇌예요? 크잖아. 대뇌입니다. 큰 대자 쓰는 거예요. 큰데 대뇌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요.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도 못하고 명령도 못하고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사고력도 없고 기억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동물이죠. 인간은. 그런데 진짜 개, 돼지랑 다른 점이 뭐예요? 고등 정신 동물이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이타적이고 이해심 있고 배려심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뇌입니다. 자, 그래서 대뇌 여기다 쓸 거예요. 자극을 종합 판단해서 바로 명령을 내린다. 고등 정신작용. 한번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 출제했을 때 분명히 수업 시간에 말했거든요. 고등 정신작용이다 라고 했고요. 국어 시간에 배워야 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요.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시험 감독을 하면서 시험 감독은 못 들어갔죠. 왜냐면 출제한 사람이니까 선생으로서 복도를 막 질문인 학생들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3반의 학생이 절 불렀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못됐나? 큰일 났네? 그러고 들어갔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고등정신작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물어보면 이걸 설명해 드릴 수 없죠. 수업 시간에 말했고 그게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대뇌가 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했잖아 이러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대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이게 바로 대뇌고요. 그 다음에 체온, 체액의 농도를 조절해요. 우리가 짠 걸 먹었어요. 그러면 농도가 급 올라가요. 그걸 조절하지 않으면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단 걸 먹었어요. 당뇨병이 일반적으로 그러죠. 쇼크가 와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원래 우리의 농도, 온도가 올라가요. 열이 막 납니다. 그러면 그걸 조절하려고 우리 몸이 계속해서 조절하죠.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36.5도 C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몸이 계속해서 땀을 분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러한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친구도 여기 있는 부분 어디예요? 비입니다. 비가 바로 여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내 사이에 있죠. 봐봐요. C, A 사이에 있죠. 사이간자를 써요. 사이간. 그래서 뇌는 뇌인데 간뇌입니다. 우리 친구 어렵게 보지 마세요. 이건 큰 뇌고요. 이건 사이에 있는 뇌입니다. 아, 간뇌가 체온과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뇌예요. 여기가 바로 C인데요. 이건 바로 선생님이 이 얘들아 내가 외우는 방법 알려줘요. 야, 여기부터 여기 봐봐. 완전 중간에 있지 않니? 근데 얘가 간뇌라고 했잖아. 그런데 간뇌 중간이야. 그러니까 앞에 중자, 가운데 중자를 붙여 뭐야? 중간뇌. 이게 항팁입니다. 자, 그래서 간뇌 그대로 가져올 건데 중간에 있는 간뇌, 중간뇌로 외우는 건 어떨까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뇌는요 또 팁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와 관련이냐면 이 우리 뇌잖아. 얼굴 중에 가장 중간은 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중간은 눈이야. 눈의 조절과 관련이 있구나. 중간뇌 외워. 얼굴의 중간 눈. 중간에 됐죠? 그래서 눈의 움직임, 동공의 크기. 동공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눈 쪽 보고 오셔야 돼요. 명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밝고 어둡고에 관련된 명암을 조절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동공인데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건 홍채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다친 사람들이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식이 없어요. 뇌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눈에 쫙 까지딛고 후레쉬로 봅니다. 그거 우리가 의학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 실려왔어요. 베드에 누워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때 눈에 탁 의사 선생님이 하고서 눈에다 팍 하고 불빛을 쏘죠. 그때 동공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으면 뇌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응급 굉장히 높은 급으로 올라가가지고 수술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내 다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과학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간내예요. 외우세요. 지금 여기가 대내, 그 다음에 사이가 간내, 그 다음에 중간내 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 조절, 몸의 균형하고 관련이 있어요. 달팽이래. 우리가 어떤 참고서에서 굉장히 잘 나왔던 건데요. 개구리가 있어요. 이렇게 판넬에다가 물 위에 띄워놓고서는요, 스타이로폼 위에다가 얘한테 뭘 망가뜨렸어. 균형을 잘 못 잡고 자꾸 물로 빠져요. 이거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작은 뇌, 소뇌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육 운동 조절, 몸의 균형과 관련이 있다. 이게 바로 소뇌입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작죠? 아까 여기에는 A 부분과 비교해서 굉장히 작죠? 그래서 소뇌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근육 조절, 몸의 균형 유지입니다. 그 다음 우리 친구들 어딜 갈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좌우에 신경이 교차돼요. 실제로는요. 이렇게 교차돼서 들어갑니다.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하고 오른쪽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신경 교차하고 심장 박동.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살아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그걸 통해 심장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몸속에 있는 임신하셨습니다 할 때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심장입니다. 아이는 살아있는 것 같은 심장 박동이 안 뛰면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유산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되게 슬픈 이야기죠. 자, 이렇게 심장박동, 호흡, 소화, 운동 조절. 그래서 뭐 반사 운동도 다음에 우리가 뭐 무조건 반사 아니면 조건 반사를 할 건데 기침, 아픔, 재채기는요 무조건 반사예요. 나 지금부터 재채기를 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콧물을 막 분비할 거야. 안 되죠. 이거 무조건 반사입니다. 이래서 생명활동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인데요. 이건 우리가 바로 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수. 자, 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 연수를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연결돼서 여기는 사실 없는데요. 몸의 각 부분 사이의 정보 전달의 통로, 무의식적인 반응의 중추라고 하는 게 바로 척수예요. 척수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남동생이 있는데요. 남동생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 갑자기 뇌수막염 들어보셨나요? 그게 걸려서 병원에 응급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척수액을 빼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새우 등처럼 둥글립니다. 그러면 마디마디의 척추 사이가 벌어지겠죠. 그 사이에 척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액을 주사기 긴 바늘로 해서 뽑아냅니다.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그걸 뽑아내는데 이걸 뽑아내고 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진짜 반나절인가 움직이지 말라고 해요. 와일드한 동작도 하지 말고요. 그대로 누워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하다 하반신 마비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척수가 척추 사이의 액이에요. 그래서 연수 밑쪽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바로 중추신경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원래 친구들을 항아리라고 해서 항아 선생님이잖아요. 항아리 과학해서 아리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무슨 아리로 관련된 막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음료수인가? 아리 하면서 팔더라고요. 물론 물도 아리수 있죠.
농담 같아요? 미안. 자,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 뻗어나와 몸의 각 부분과 중추신경계를 연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추신경계 함께 학습을 했어요.